아니, 사업하면서 아직도 이 책을 안 읽어보셨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창업가 키우는 창업가 팀강입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철학을 쌓는 시간, 기업가의 서재. 오늘은 제로투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스탠퍼드 대학교에 여러분 최고의 명강의가 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인 피터 틸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나온 책이 바로 제로투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업계에서는 이걸 읽고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제로투원 시작해볼게요. 봄들의 TV. 제로에서 원이 되려면 창조라는 행위는 단 한 번뿐이며 창조의 순간도 단 한 번뿐이다. 그 한 번의 창조로 세상에는 낯설고 신선한 무언가가 처음으로 생겨난다. 오늘의 모험 사례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끌 뿐이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이다. 제로 투 원. 제로 투 N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잘 된다 그러면 막 몰려가고 저거 잘 된다고 막 몰려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솔깃, 저것 때문에 솔깃, 귀가 막 팔랑팔랑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면요, 망합니다. 망해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는 여러분만의 성공하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하셔야 돼요. 뭔가 공식. 여러분만의 성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과연 뭘까요? 어떤 걸 해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혁신이란 모든 혁신은 그동안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혁신의 방법을 구체적 단어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내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패턴은 성공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찾아낸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공식을 따라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뭐에 여러분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뭐에 충실해야 되죠? 여러분,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신은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소피노자 이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은 브랜딩이다 라는 거예요. 1인 1미디어, 1인 1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되게 빠른 책이죠. 근데 빠르진 않아요. 지금부터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이사님이 그런 책을 썼는데, 문제는 그 책을 이제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원고를 보내고 출판사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하신 말씀이 이건 안 된다. 요즘은 이제 자기 개발해야 된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브랜딩, 이런 뭔가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라, 뭔가 컨셉을 만드는 책이 아니라, 안 해본 책이 아니라, 없는 시장이 아니라 있는 시장, 자기개발 시장, 거기 들어가셔야지, 자기개발서를 쓰셔야지,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 이런 호평을 받았어요. 이사님 그걸로 멘탈이 무너지셨을까요? 무너졌죠,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사님은 기어이 새로운 걸 찾아내시더라고요. 저희 교육도 그렇고요, 저희 연구소도 그렇고 없던 것에서 있던 거를 만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만드셔야 돼요. 막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남들과 다른 그 무언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피터 틸은 독점하라고 그래요. 독점하라. 경쟁을 넘어서 독점하라. 근데 여러분, 경쟁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든 게요, 구글이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구글이 경쟁업체가 없어요? 아니에요. 엄청 야후, 알타비스타 등등 막 그런 많은 그 검색업체들을 다 이겨버리고 당당히 있는 거거든요. 단 그들과의 컨셉이 많이 달라요. 왜? 알타비스타나 야후 같은 포털 사이트들, 네이버죠.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들은 우리가 검색보다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야 돼요. 그 포털 사이트에 머물면서 광고 수익을 사람들이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글은 달랐어요. 뭐가 다르냐? 컴퓨터 검색 사이트라는 거예요. 물론 네이버도 컴퓨터 검색을 하고요, 구글도 컴퓨터 검색을 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구글의 AI는 정말 찾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찾는지를 찾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발전한 반면 네이버는 좀 뭐랄까요? 그쪽보다는 좀 더 광고가 더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광고가. 우리가 찾는 정보가 아니라 광고를 먼저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서로 수익을 추구하는데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객 위주로 고객을 위해서, 고객의 시간, 고객의 검색, 고객의 니즈를 위해서 만든 구글이 제로 투 원이라는 거죠. 고객이 짱입니다. 네. 대기업, 기업 회장님도 없어요. 고객이 짱이에요. 네. 그죠?
사원 위에 대리, 대리 위에 과장, 과장 위에 부장, 부장 위에 임원진, 그 위에 회장님, 그 위에 고객. 네, 고객이 없으면 삼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고객님. 네, 본드레 TV. 그러니까 피터 틸도 그런 걸 만들라는 거예요. 고객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기존의 시장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 뭔가 그 고객을 위해서 뭔가 정말 뭔가 도와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거죠. 도전하는가? 뛰어난 생각은 흔치 않다. 하지만 천재적인 아이디어보다 더 희귀한 것은 바로 용기다. 투자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정보, 자금, 용기.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정보와 자금을 다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폭 뛰어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 어떤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가요, 맨 처음에 창업 시장에 들어갈 때요, 둘 다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안전한 생활에서 창업이라는 그런 불안정한 리스크 안에 들어갈 때는요, 정말 여기는요, 여러분 차갑습니다. 추워요. 네. 바람을 그냥 맨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태풍을 온몸으로 맞아내야 돼요. 코로나 파동이 와도 저희는 온몸으로 맞잖아요. 네. 코로나는 온몸으로 맞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창업은 되게 위험하고 좀 이렇게 폐가 망신 이런 거랑 좀 이렇게 다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도전할 용기가 있었다라는 용기. 그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죠. 없던 것을 만들 용기가 있어요? 그런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더 큰 기회를 가지실 거예요. 글로벌화보다 중요한 건 글로벌화는 한 곳에서 성공한 것을 모든 곳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수평적인 진보다. 반면 수직적 진보를 한 단어로 나타내면 기술이 된다.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모두가 기술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글로벌화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기술이 더 중요하다. 자, 수평적 진보는 이겁니다. 0, 1, 2, 3, 4, 5, 6, 7, 8, 0 to n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했던 거를 지금 중국이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미국이 했던 거를 일본이 따라했고, 일본이 한 거를 우리나라가 따라했고, 우리나라가 한 거를 중국이 따라가고 있죠. 근데 결국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바로 수평적인 발전이에요. 남들이 한 거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똑같은 문제가 중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수평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세상을 많이 저는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킨 거는 기술의 진보. 심지어 이거를 기적이라고도 표현해요.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에요? 이 여러분 디지털 기술들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유튜브가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로 이런 강의들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다 기술적인 진보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얻고 찾을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제로 투 원의 기업을 만드는 질문. 그게 뭐예요? 그 기술이 0에서 1이 되는 거예요. 아이폰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곳이 나올 수 있었고, 카카오라는 곳이 나와서 기존에 있던 IT 산업에 있었던 그 IT의 공룡인 다음을 집어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어찌 보면 융합이죠. 그러니까 인터넷도 있었고 핸드폰도 있었지만 합쳐서 스마트폰을 만든 그 기술의 진보.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과 인생과 사업에 대한 걸 모두 다 바꾸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다 그런 곳에 아마존 다 그런 곳에서 발전하게 된 거죠. 봄들의 TV. 그렇다면 제로 투 원을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인데 남들이 세우지 않는 회사는 무엇인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지? 아직까지 정말 가치로운 기업인데 사람들이 안 세운 그 기업이 뭐지?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여러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업이 제로 투 원이 될 겁니다. 온리 원인 기업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 다니면서 사람이요,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해피하게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요, 독점하셔야죠. 독점하십시오. 경쟁하지 마세요. 옆집에 나랑 비슷한 업종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옆에 업종이 들어와도 그냥 압도적인 기업이 되셔야 돼요. 저는 독점이라는 거를요,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독점이 될 정도의 압도적인 기술력, 압도적인 경쟁력, 압도적인 서비스, 압도적인 품질로, 압도적인 맛으로 승부하시면 당연히 여러분 있는 곳에서 독점 기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갖추셔야 돼요. 옆집만큼만 하지, 뭐 저만큼만 하지, 저기만큼만 하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압도적이셔야 돼요. 그 정도의 가치를 만드시고 그거를 창업이라는 걸 통해서 구현해내면 엄청난 성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창업은요, 0 to N, 0 to N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남들 흔하게 해서 따라하는 그런 수평적인 발전이 아니고 제로 투 원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기업,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 그리고 여러분 롱런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규모를 줄이고 또 줄여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규모를 줄이고 또 줄이래요. 네, 그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했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해서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도 같이 했어요. 4차 산업시대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핵심은요, 스피드. 스피드를 갖추려면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보고 체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할 게 많잖아요. 문서할 것도 많고. 근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졌더라도 그 스피드를 놓치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랑 규모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독점하는 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1등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여러분이 아예 1등이 되셔야 됩니다. 봄들의 TV. 우리가요, 일반적인 대기업으로 간다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특수한 기업들에 갔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어떤 기업에 가야 행복해질까요? 바로 우리 가치관과 맞는 기업에 가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요, 대부분 독특해요. 그래서 행복한 기업들은요, 자기들만의 독특한 일을 했을 때 자신들의 행복이 만들어져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일을 해야 행복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회사가 내 적성에 너무 맞아. 너무 지금 내가 행복해. 하는 일들이 너무 좋아. 라고 한다면 회사를 다니셔도 상관없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창업하셔야죠. 네, 창업하시면 더 행복하게. 여러분이 잘하면 잘하는 만큼, 더 잘하면 더 잘하는 만큼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네. 사원들한테 제 방송을 보여주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찾으면 거기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네, 사업하세요. 여러분이 그러고서 한 거 다 가져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해피합니다. 자, 여튼 여러분만의 그 독특한 일을, 여러분이 적성에 맞는 그 일을 꼭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완전 경쟁과 독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구글은 경쟁자가 없다. 구글은 0에서 1을 이루는 대표적인 회사다. 이런 차이를 경제학자들은 간단한 모형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바로 완전 경쟁과 독점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경쟁하에서는 그 어느 회사도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다.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보유하고 싶다면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으로 회사를 차리지 마라. 그럼요. 네. 요즘은 근데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 막 무료로 창업할 수 있다, 그냥 뭐 제로 창업할 수 있다 정보가 올라오면요 이미 다 하고 포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하나둘씩 실행하면은 이미 포화가 된 정보일 경우 많아요. 물론 먼저 실행하는 사람들이 분명 거기서 가져가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쌓이는 내공도 있을 거고 거기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완전 경쟁 시장 말고 있는 제품 시장에 있는 거 들어가는 거 그래요. 그 정도 뭐 꾸준하게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진짜 그렇게 하는 벌이 말고 정말 여러분이 큰 성공을 이루고 싶고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만의 그 일을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만의 그 무언가를 만드셔야죠. 만드십시오. 그 답은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해답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해답 하나가 분명히 여러분께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표를 보세요. 네, 표를 딱 보시면 자 제품 차별화성 여부가 있죠. 그래서 표준화와 차별화가 있는데 생산자 수가 유일, 소수, 다수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자 수가 유일하고 제품이 표준화되어 있는 거를 독점이라고 해요. 신기하죠? 차별화되어 있는 게 독점 아닌가요? 아니에요. 생산자 수가 다수고 차별화되어 있는 건 바로 독점적 경쟁이라고 해요. 지금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제품 차별화는 표준화되어 있는데 생산자가 다수다. 그러면은 완전 경쟁이 됩니다. 그렇죠? 표준화든 차별화든 생산자 수가 소수면 과점이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 완전 경쟁보다 좀 나아요. 완전 경쟁은 정말 몸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노리셔야 되는 건 바로 저기 표준화되어 있고 여러분만의 뭔가를 해서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만 생산하고 그리고 그것이 고객한테 정말 치명적일 정도로 너무 좋은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신다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내나요? 그럴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사업도 어렵고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만드는 것도요 어려워요. 근데요 세상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도조차도 안 하고 포기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께서 정말 금전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면 정말 꼭
독점적인 창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럼 진짜 독보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내십시오. 본드레 TV. 제로투원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기술. 점진적 개선이 아닌 획기적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2번, 시기.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적기인가? 3번, 독점. 작은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4번, 사람. 제대로 된 팀을 갖고 있는가? 5번, 유통. 제품을 단지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방법을 갖고 있는가? 6번, 전속성.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를 향후 10년, 20년간 방어할 수 있는가? 7번, 숨겨진 비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독특한 기회를 포착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 둘씩 갖춰 나가시고 하나 둘씩 대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징 하겠습니다. 길이 끝없이 이어질 필요는 없다. 숨겨진 길을 따라가라. 창업이라는 건 항상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길. 그게 프랜차이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안 해본 길, 없는 길을 걷는 게 결국 우리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길인데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걷다 보면 정말 기적 같은 날이 와요. 놀라운 일이 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 길을 걸으시고 만들어내시고 기꺼이 뛰어드시고 대신 준비는 확실히 한 상태에서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적인 성장이나 외적인 성장이 완벽히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상태에서 도전하고 하나둘씩 만들어 가세요. 싸게 실패하고 빨리 실패하고 제대로 실패하세요. 그게 다 시도예요. 여러분의 큰 것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가끔은 막힐 수도 있겠지만 막힌 길이 아니에요. 그 길도 여러분의 길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업가에겐 한계란 없다. 이상 팀강이었습니다.